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간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어제 우리 증시는 상승폭을 키워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는 2,500선을, 코스닥은 690선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인데 간밤 있었던 일로 외국인 수급이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곧입니다. 7시 30분에는 한국거래소가 개장 여부를 결정할 텐데 빠르게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어제는 반등다운 반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켠엔 불안한 마음도 남아있었죠. 그런 만큼 3일인 화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추세 반전일까 운운의 달래길까로 정해봤습니다. 긍정적인 미국 경기 지표 또 외국인 순매수세 어제 시장은 웃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죠. 다만 간밤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소식으로 투심 회복 여부엔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수급과 특징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수출 규제 우려에 긴장감이 맴돈 게 무색하게 양대지수 일제히 큰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제조업지수 반등과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자 코스피가 1.86% 오르며 2,500선을 회복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5,6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도 2,8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홀로 2,3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보인 코스닥 2.21% 상승하며 69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어제 전선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전력 케이블 회사들이 양호한 3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전선주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양호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케이블의 매출 확대 그리고 북미와 유럽에서의 전력 케이블 시장의 호황을 반영하자 수익성 개선 전망이 지속되며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섹터가 부각됐습니다. 오남용 논란 속에 이번 주부터 비만 치료제 비대면 처방이 어려워졌죠.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소폭 깔리는 듯했지만 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대부분은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비만 치료제가 보장되는 보험을 출시했는데요. 이 가운데 나이백은 자체 약물 전달 플랫폼 연구에서 질병 활동 지수가 3배 이상 감소하는 효능을 발견했다고 공시하며 투자 심리가 집중됐습니다. 어제 올릭스가 16%대, 나이백은 14% 가까이 주가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일장 테슬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개별 모멘텀들이 줄줄이 이어나온 2차 전지 섹터도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에 10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각형 배터리 및 핵심 재료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이번 주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소식을 전한 엔캠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ISM 지표 긍정적으로 나왔으니 그래도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조업 지표 어제 지수를 움직인 주요 재료가 되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 미국 제조업 지표에 안도한 K 증시 외국인은 8월 16일 이후 최대 순매수입니다.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는 쉽게 말해 제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50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있는지 혹은 위축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월 지표 48.4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직 50을 밑돌고는 있지만 5개월 내 최고 수준으로 집계가 되긴 했는데요. 또 세부 항목이자 일종의 선행 지표인 신규 주문이 50.4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미국 지표인데 왜 우리 증시가 반응을 했을까요? 길게 놓고 보면요. ISM 제조업 지수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시장은 어제 제조업 지표에 주목을 한 건데요. 또 하루 전날 발표된 1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에 증권가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곧 수출이 마이너스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ISM 지표, 특히 신규 주문이 크게 반등한 건 수출 경고음을 달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대신증권은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은 코스피 반등의 조건의 필수 조건이라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외국인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코스피를 사들였습니다. 5,600억 원, 8월 16일 이후 최대 규모로 사들였고요.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지가 수급 반전의 진짜 신호일 텐데 계엄 해제로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 자산은 낙폭을 회복했지만 어제 간밤의 혼란으로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들어오는 속보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업종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두 번째 헤드라인. K뷰티 열풍은 아직 진행 중, K라면은 인도네시아 수출 쉬워집니다.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강한 가운데 밸류업주 좋았고요. 또 전력설비, 화장품 그리고 식료품 등 수출주들이 좋았습니다. 이 중 화장품 그리고 식료품주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먼저 K뷰티 화장품주를 움직인 뉴스 바로 수출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 전체 수출액을 넘겼고요. 이런 속도라면 올해 100억 달러도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예, 화장품주, VT, 삐아, 실리콘주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화장품주가 우선이 미용기기도 같이 웃습니다. 역시 수출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또 다른 수출주, 식료품주는요. 라면 이슈에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라면 소비 2위 국가인 인도네시아,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 라면에 시험 및 검사 성적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즉, 이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로의 라면 수출 추이를 보면요. 수출액 해당 조치 발표 이후 작년 뚝 감소합니다. 통관 절차 완화가 다시 인도네시아양 수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어제 라면주의 훈풍으로 작용했고요. 라면주뿐만 아니라 음식료주 전반이 투자 심리 개선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K뷰티, K푸드 관련주 올해 상반기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 너무 높았던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실적 발표 후에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물론 어제 낙폭 과대주들이 강하게 오른 경향이 있지만요. K뷰티, K푸드 관련주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도 증권가 전망에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관련해서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의 리포트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밑줄. 해외 수출은 견고합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요, 올해 K뷰티가 초기 성장의 단계였다면 내년은 중기 성장 단계라고 봤고요. 두 번째 밑줄 바로 ODM사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따라 성패가 갈릴 브랜드사보단 수출 호황 그 자체에 올라탈 수 있는 건 ODM사라며 현대차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ODM사 코스맥스를 최선호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키움증권은요. 유통업체들의 영업마진이 더 높다는 점에서 ODM사보단 유통업체 탑픽으로 실리콘2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K푸드 전망도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공통 키워드는 해외 성장, 수출입니다. 내수 부진 속 내수 시장 성장은 한계가 있지만 해외 수출 성장은 지속되고 있기에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 중심의 투자 전략은 유효하다는 분석인데요. 대체로 라면주, 그러니까 농심과 삼양식품을 탑픽으로 보고 있었고요. 또 주주환원 정책이 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대차증권과 키움증권은 KTNG 또한 주목했습니다. 하락할 만큼 하락한 K뷰티, K푸드주 수출 모멘텀을 바탕으로 본격 반등에 나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오늘 장 주요 일정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현대오토에버는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의 국내와 북미 법인의 1,054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젝트 계획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 수주액은 지난해 매출의 3.44%에 해당하고요. 이어서 GST는 43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밸류업 소식의 주가는 시간 외에서 2.5%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HLDNA 한라는 CLK 산업개발로부터 파주 선유리 후분양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588억 원으로 작년 매출의 22.82%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인데요. 오늘장 HL홀딩스 등 관련주 움직임도 주시해 보시죠.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오늘 증시 운영 여부를 다가오는 오전 7시 30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12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거래소는 밤새 우리 증시 관련 해외 상품들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핀 뒤 오전 7시 30분경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해 안내해드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밤새 정상 운영과 미정이라는 보도가 뒤섞인 가운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시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외환과 금융시장에 대한 혼란이 예고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젯밤 원달러 환율과 코인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코인은 진짜 단기적 V자 반등이 뭔지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경기 부진 우려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긴급회의를 여는 건데 하는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시장 상황 대응 긴급회의도 소집할 전망입니다. 한편 NC소프트는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를 오늘 자정 글로벌 출시합니다. 저니 오브 모나크는 NC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의 지식재산 기반의 신규 게임으로 한국과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241개국의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수 800만을 달성하며 흥행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간밤 요동쳤던 우리 자산 안정화되긴 했습니다. 낙폭을 줄였고요. 또 원달러 환율의 경우 상승폭을 줄이고 온 모습 특징적입니다. 다만 아직 수급 이탈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만약 개장을 한다면 장 초관 수급 흐름 주시해야겠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임시금통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